선수 하실 때는 실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솔직히 유망주였어요. 중학교 때 전국체전 메달도 따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특기생으로도 가고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그 상태로 대학까지 가면은 그래도 육상계에서는 한몫은 할 수 있겠다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 정도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완전 그쪽에다 진짜 목숨 걸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 다 걸고 했어요. 당연히 운동선수니까 운동에 올인을 한 상태였고 그게 이게 한순간에 좀 무너졌죠. 그 당시 집안 형편은 그냥 평범했어요? 좋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차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집안 형편이 제가 좋았다면 운동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0년째 연기자 생활하고 있는 서지석입니다. 데뷔를 몇 년도 하신 거예요? 2000년도 데뷔했어요. KBS 드라마시티로 데뷔했어요. 일주일에 한 편씩 단막극으로 해가지고 공효진 씨랑 처음 주인공 역할을 맡았었죠. 그때는 몇 살이셨어요? 그때 딱 20살 되던 20살 때? 보통 20살 때 다 대학교 가잖아요. 그쵸. 학교는 가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육상선수 출신이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운동을 못하게 돼서 방황을 하던 그런 시기에 우연한 기회에 배우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은 뭐 연극영화과를 가거나 그 이후에 뭐 활동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연극영화과를 안 나와도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꿈이 연예인이고 끼 굉장히 많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를 했었고 이 연예인에 대한 환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남들보다 조금 눈에 띄어서 그런지 소속사에 캐스팅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캐스팅이 될 때 그때는 이미 운동은 안 하시던 때였어요? 네, 운동은 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포기를 한 상태였고요. 육상했으면 어떤 종목 하신 거예요? 경복고등학교 육상부 특기생으로 저는 200, 400 했어요. 그럼 다니시다가 어떤 부상을 입으신 거예요? 전지훈련 갔다 오는 날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해서 저를 치었어요. 제가 무릎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운동선수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재활해도 예전에 그 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제가 한 4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고 재활하고 한 1년 정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100m 앞만 해도 11초 3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까지 공부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교과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시험이 뭔지 뭐 수업이 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뒀을 때 절망적이었죠, 굉장히. 그렇죠. 완전 운동만을 위한 학생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버리고 또 병원에서 한 4개월 있었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나 뭘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예요. 운동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죠. 마트 가면은 카트 있잖아요. 쇼핑 카트를 모아가지고 구석에다 모아놓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주차요원 쪽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주차요원으로 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 3층에서 수신호 해서 봐주다가 지상 1층 있잖아요. 입구 보험위분과 같이 이렇게 수신호 안내해주는 그 주차요원까지 제가 취직을 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게 고3 말. 고등학교 때? 네, 저는 학업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었어요. 주차 요원직을 하다가 그 백화점 꼭대기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 사장님이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첫 마디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한테 너 원빈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나 원빈 소속사 누군데? 그래서 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근데 다시 나오시더니 저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라고 지금도 있는 회사인데 저는 사실 관심이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버렸어요. 버렸는데 커피숍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자주 또 마주쳤는데 하루는 저를 데리고 우리 사무실로 가자. 그래서 난생 처음 저는 압구정이라는 데를 구경을 해봤어요. 그 사무실을 갔는데 윤소나 씨랑 김지수 누나였나? 그리고 한채영 누나. 진짜 대박. 세 분이 있었어요. 그날은 못 봤지만 원빈 씨도 거기 있었어요? 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무실 방문했을 때 그때 인사를 드렸었어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하고 같은 소속사에 있을 수 있나? 그래, 이분들은 앞으로 내 가족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 바로 백화점을 포기를 하고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라도 갔는데 한채영 씨 있으면은 그쵸. 그럼 소속사를 갔어요. 근데 연기에 대해서 뭐 해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시켜본 적도 없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어디 소속사나 다 연기학원이 연계가 돼 있는데 저를 연기학원에 보낸 거예요. 연기학원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기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시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할 수 있지만 네. 예전에는 말을 좀 더듬었었어요. 그거 고치는 데만 그 연기 선생님이 거의 1년 반 정도 아, 정말요? 네, 저한테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시티를 찍었는데 저는 뭐 카메라가 뭔지 네. 감독님인지 누가 네.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냥 네. 시키는 대로 막 촬영을 네.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맨날 욕먹고 맨날 울고 저 터지고 이렇게 와서 아니 누구한테 쥐어터져요? 아니 감독님한테 혼나고 그때는 막 욕도 하고 꿀밤도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네. 이렇게 혼나고 나서 다짐을 했죠. 내가 이 길을 가려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배우자. 그렇게 해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간 게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들어간 거예요. 아, 네. 그 이후에 대학을 가셨어요? 네네. 몇 살 때요? 그래서 제가 22살 때 아, 제가 첫 드라마 주인공을 한 게 2006년도 19순정이라는 KBS 드라마예요. 네. 그게 구혜선 씨랑 같이 네. 찍었던 일일 드라마인데 네. 그 드라마 캐스팅이 좀 웃겨요. 그 전에 미스터 굿바이라는 드라마 네. 이보영 씨 남자친구 역할로 3회 정도 출연을 하기로 됐었어요. 네. 근데 이 감독님이 야, 너 저기 일일 드라마 오디션 가봐. 그래서 감독님 말씀 듣고 갔는데 저를 보고 아, 너 안 될 것 같아 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보통 오디션을 그동안 많이 낙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으로 아, 이 드라마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없는 돈에 동대문에서 정장까지 맞춰 입고 네. 감독님을 다시 찾아가서 오디션을 봤죠. 근데 연기가 안 돼. 가. 그리고 2번을 낙방을 했어요. 네. 2번 정도 떨어지면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이 감독님을 다시 찾아갔는데 안 만나 주셨어요. 근데 네. 그 앞에서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애절하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나머지 들어와라. 다시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을 보는데 대사가 안 나오고 눈물만 계속 났어요. 너무 하고 싶다고, 너무 이 역할 해보고 싶다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스팅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 그 드라마 주인공을 하게 됐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 인생에서도 꼭 이 드라마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이 배우 활동을 하는데도 그렇게 오디션을 계속 보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출연하세요, 여기 출연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100명의 배우가 있다고 치면 네. 대본이 먼저 오고 네. 여기 출연해주세요 하는 배우는 1명에서 2명밖에 없어요. 그럼 배우가 되고 나서도 계속 오디션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동안 작품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오디션을 따로 보진 않지만 네. 시나리오가 막 들어와서 거기서 고르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주연급 배우시잖아요. 그럼 이게 주연급 배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이게 네.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는 확실한 건 주연급 배우가 아니면은 오디션 계속 보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주연급이 돼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조연이지만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조연분들도 많잖아요. 천만조연. 네, 그런 분들은 또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오고요. 아니면은 작가님이 네. 뭔가를 쓸 때 이 네.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쓰면은 그런 배우들은 이병헌 배우, 네. 송강호 배우, 네. 설경구 배우. 아, 그런 배우들만 그런 이런 거예요? 배우들만.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직접 전달되는 배우는 우리나라에 많아야 100명. 네. 그 다음에 돌고 돌아서 시나리오가 가는 배우들이 1000명. 네. 그리고 돌고 돌아서 그 1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 이거 캐스팅이 좀 안 되네. 그래서 나머지 가는 사람이 한 5000명.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배우가 10만 명. 그러면 반드시 잘 돼야겠다, 배우 쪽으로 잘 돼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시기가 어느 시점쯤이에요? 배우로 먹고 살아야겠다,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꿈을 붙인 거는 처음에 마음을 먹은 거는 2001년도, 2002년도인 것 같고요. 정말 배우로서 훌륭한 연기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건 2012년도? 2012년도요? 네. 그 사이도 계속 하셨잖아요. 계속 꾸준히 했는데 제가 하이킥 3 짧은 다리 역습을 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항상 전극만 했어요. 시트콤이라든지 이런 네. 분야가 아닌 정통 네. 드라마만 하다가 처음 시트콤을 도전하게 됐는데 촬영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즐기면서 막 애드립도 넣어가면서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본 있는 그대로만 네. 상대방이 뭐 이런 애드립을 치면 네. 저는 딱 심장이 멎는 네.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네.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네. 되지? 그러니까 저는 배우로서 그동안 즐기고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이킥을 하면서 배우들과 같이 융화되면서 같이 놀면서 네. 아 내가 너무 요만큼만 보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야가 한 단계 더 튀었다고 해야 되나? 배우로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전혀 배우의 꿈 없이 살아오다가 네. 한순간 갑자기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꿈 없고 내가 거기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지금 서지선님 스스로는 연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 논란도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뭐 발연기 논란도 있었고 어떤 드라마에서 또 연기 잘한다라는 소리도 들었고 네.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제가 좀 갖고 있는 끼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처음엔 말도 더듬었지. 그리고 목소리도 발성 연습을 정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연기자로서. 네, 그렇죠. 근데 발성 연습을 암만 많이 해도 타고난 발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재밌게 말하는 방법도 타고난 사람은 재밌게 말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꾸준히 3배, 4배 이상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연기에 재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런데도 주연급 배우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운도 솔직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운이라면 정확히 뭐예요? 흔히들 연기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 어떤 역할이 언제 어떻게 캐스팅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역할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2006년도, 2007년도 때까지는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는 네. 방법을 몰랐던 것 같은데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후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어떤 역할이 들어와도 할 수 있게끔 제 자신을 좀 많이 준비를 해놨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인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디션에 떨어지고 드라마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탓을 하게 되잖아요. 내 탓도 하고 남 탓도 하고 상황 탓도 하고 네, 저기 드라마가 워낙 시청률이 좋아서 우리 게 안 됐어. 뭐 상대 배우랑 잘 맞지 않았어. 뭐 대본이 별로였어. 아니면 저 감독님은 나 같은 스타일을 원하지 않아. 뭐 이런 탓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탓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는 떨어지면 또 떨어졌네? 내일 또 보지 뭐. 드라마가 만약에 시청률이 안 좋았어. 왜 우리 거 안 보지? 이게 아니라 다음엔 더 재밌는 거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인 때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한 칸 한 칸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야지가 아니라 뭐 지금은 남자 10번째 역할이면 다음엔 남자 9번째 역할, 8번째, 7번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내가 배우가 꿈이었으면 목표가 계속 진짜 높아져 있었겠죠. 그쵸. 그쵸? 애초에 시작 자체를 처음부터 주인공 딱 그걸 보고서 나는 배우의 꿈을 가졌을 테니까 이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육상을 했었잖아요. 100m를 예를 들어서 제가 11초에 뛰었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10초 뛸 거야 라고 마음을 먹지 못하잖아요. 다음에는 꼭 10초 때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그 성장 단계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언제 하셨죠? 2013년도 사실 결혼한 이후에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디 가셨었나요? 아니 인기가 떨어졌어요. 남자 배우도 결혼하면 그런 게 있어요?